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상황 보고와 대전시 감염병 대응 조치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6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유성구 추목동 자운대 내 부대 관사에 거주 중에 있으며 국군 의무학교에 근무하는 50대 군인이 되겠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딸을 방문한 이후 2월 18일부터 오한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2월 21일과 29일에 걸쳐 자운대 소재 자운가정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3월 3일 국군의학연구소 자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았으며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재검 결과 최종 확진 판정되었습니다. 한편 해당 군 부대는 군 내부 대구 경북 방문자 관리 지침에 따라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부대원 등 총 72명을 자가격리 조치 중에 있고 확진자도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3월 2일 대구에 거주하는 딸이 확진 판정을 받자 3월 3일 군 자체 검사를 진행했으며 2월 16일부터 확진 판정 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부대 내 격리 조치 중에 있으며 향후 군 병원 시설에 격리 치료 예정입니다. 자세한 동선과 접촉자는 군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부대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군 부대 밖 동선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신속히 파악해서 시민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확진자는 신천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추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4번 확진자와 관련해서 미용사가 되겠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하던 미용실 건물 3층에 위치한 신천지 복음방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관을 보내서 발생 14일 이전에 시설에 출입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했고요. 이들에 대한 이동 동선 파악을 위해서 GPS와 신용카드 조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번 접촉자와 관련된 처리 사항입니다. 15번 확진자 이노컴텍 직원이 되겠습니다. 동료 직원 7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아 자가격리 중에 있고 회사 시설은 자체 폐쇄한 상태입니다. 또한 15번 확진자가 자가격리 조치된 24일 이후 하루 전인 22일부터 16일까지도 추가적으로 동선을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어제 제가 직접 신천지 관련 시설을 찾아서 폐쇄 여부를 확인하였고 현재 대전시에서는 2인 1조로 편성해서 광역구 폐쇄된 31개 기관 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문화센터 등에 대한 시설도 일일 점검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신천지 관련 시설이 있는 것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신천지 활동으로 의심되는 시설이 있으면 즉시 대전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천지 모임방이나 이런 시설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와 관련돼서는 오늘도 총리 주재 회의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약국과 하나로마트 등과 관련해서 약국에서는 7만 2,600매 그리고 하나로마트에서는 일일 1,800매가 공급되고 있고 또 대전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에는 일일 8,500장 그리고 대중교통 등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일일 1,700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제가 직접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해서 다음 주까지 일일 2만 장씩 대전시에 추가로 납품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져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관련돼서 저희가 정확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지역 내 전문 의료인을 감염병 특별보좌관으로 3분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판단과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보좌관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브리핑을 마치고요. 오늘도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계신 우리 의료인 여러분, 그리고 방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코로나를 퇴치하고 우리 시민의 힘으로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관련한 이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KBS의 조정아 기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생활치료센터 수용하는 거 지자체에서 마련하라고 했는데 대전은 언제쯤 마련이 될까요? 현재 저희 우리 이제 국장들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대전에 확진자 발생이 총 16명, 그 중에서 한 분은 해제가 되었고 한 분은 지금 음성 판정 중인데 해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증가 속도를 놓고 보면 이제 우리 그 제2 시립 노인 요양병원 시설로서 기본적인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대비해서 제2의 시설을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확정이 되는 대로 추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그 시립 제2 노인 요양병원 164병상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치료 시설은 생활치료센터, 그것은 새로 이제 대응 지침이 개정되면서 나온 용어인데요. 그 기본적으로 그 이 시설의 용도는 지금 말씀하신 경증 환자를 위한 시설이고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립 제2 노인요양병원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중대본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새로운 그 생활치료시설이라는 센터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지금 공식적으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는 대구의 그 관련 기관의 연수원을 중심으로 3개 센터를 현재는 지정되어 있고 그 기타 그동안에 경증 환자용으로 시설 확보되어 있는 그 우리를 말하면 제2 시립 노인 요양병원도 거기 지금 말하는 생활치료센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그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국매대 종호인데요. 어제 그 교육청에서 학생 개강이 23일 날로 연기됐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각 지역에다가 한 2천만 원 정도의 뭐 방역이나 이런 준비돼 있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거는 이제 지자체 자체에서 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나 거기 이제 한 2주 정도는 그 저소득층 취약 학생들이 많거든요. 하루하루 밥 먹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쪽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한 2주 정도면 굉장히 그 식수라든지 해결 학원 있는 데 못 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청과 합의를 해가지고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떠신가 하고. 예, 현재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우리 그 지역사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하고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대전시가 추가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건 뭐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그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공동체 지원국에서 해당 그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혹시 우리 지역 내 학생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세종TV의 황백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다면 취소도 검토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뭘 행사 취소도 검토. 지금 현재 3월 중순까지의 행사는 거의 대부분 취소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좀 가늠하면서 진정세에 접어들면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를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행사는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이 확산세가 지속된다 한다면 당분간 그러한 행사, 대규모 행사들은 취소, 자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겨레 송인걸입니다. 그 국군의무학교 그 부사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문한 날이 14에서 16일이고요. 최초 증상 발현일이 18일입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는 그 관리 지침에 따라서 자가 격리 조치했다고 부대원들 접촉자들 한 게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고 그 딸의 확진 판정이 3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사관은 이 자가 격리 그 조치가 내려진 22일에서 3월 1일 사이인 2월 29일에도 자운대 일반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의원을. 이건 허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군 의무학교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다면 군부대 내 감염도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군부대라는 특성 때문에 지금 대전시하고 이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대전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당사자가 발열을 그 한 이후에 대처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22일 날 군 부대 내에서 지침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이 자가격리의 지침을 어기고 29일 날 자운대 소재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자원가정의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본인이 대구를 방문했거나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 군 부대와 관련돼서는 자운대는 특성상 영내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역외 근무하는 사람들도 영내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래서 군부대와 협조를 통해서 이 접촉자들에 대한 파악과 그리고 이것이 대전시의 동선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격리 그리고 방역 조치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복지국장에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침은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나오는 코로나 대응 지침에 의거한 접촉자 관리 지침이 아니고 대구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군 내부적으로 대구를 최근에 방문한 사람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군 자체 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자가격리 조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로나 대응 지침에 의거해서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진자의 접촉자라든가 유증상자라든가 이런 그 관리 대상으로 삼는 그 대상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물론 지침 위반을 했지만 우리 이 코로나 전체 대응 지침 위반자가 아니고 군 내부적으로 대구가 저렇게 위험 지역으로 폭발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그 지침에 의해서 내려진 자가격리 조치 위반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의무학교 폐쇄요. 이거는 그 내부
저 동료 직원들 72명을 다 자가격리 조치했고요. 그 일단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 잠정 폐쇄 후 방역 조치를 군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예, 지금 만 하루는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시설 폐쇄라고 해서 어디든지 한번 폐쇄해서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시설 폐쇄 후 방역 그리고 하루 지나서는 다시 또 원래대로 그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지침 내용입니다. 군 자체적인 자가격리 지침 위반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은 형사 고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는 형사 고발을 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지침이 좀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저 중대본에서 나오는 그 코로나 대응 지침하고 이건 그거와는 별개로 군 내부적으로 자체 지침에 의거해서 최근에 대구 경북을 방문한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자가격리 조치한 것이고, 단 이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근거가 있는데 그 지난 이제 다시 개정은 됐지만 현재까지 유효한 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환자는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대상의 어떤 지침 위반자가 아니고 군 내부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그 군 내부의 어떤 지침의 위반자에 대한 별도의 어떤 처벌 조항이 있다고 하면 그 내부 조항에 의거해서 처벌 대상이지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서 하는 그런 처벌 대상은 아직은 아닙니다. 거기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격리 위반이라든가 역학조사를 거부했거나 이런 그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까 처벌 근거와 조항을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지난달 말에 소위 그 감염병 그 관련 3법이 그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다른 규정들은 바로 공포 즉시 지금 그 발효가 되고 있고요. 처벌에 관한 규정은 한 달 유예 규정을 두고 기간을 두고 이달 말부터 3월 20 그 말부터 이제 강화된 처벌 조항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의거하면 3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또 징역형까지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3월 2일은 대통령님의 노선은 그 저희 그 국가적인 보안 관리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대신 이 환자의 노선과 그리고 대통령님의 방문 노선이 겹치는지는 그 부대를 통해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뭐 없으면. 네, 지금 부대원 72명을 격리 조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금 근무지를 보니까 국군 의무사관학교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그 의무사관학교에 사관 생도가 있었는지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의무학교인데 학생이 있었는지 여부요. 그건 아직 확인 못했는데요. 저 조사를 바로 하겠습니다. 기관병들하고 이제 부사관 장교들 72명만 지금 격리가 되어 있는 네, 일단은 그 동료 직원들 중심으로 우선 자가격리 자, 조치를 했고요. 우리 팀장 보충 설명. 이분은 국군 의무학교에 있는 주임 원사로 그 학생들을 같이 가리키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학교장을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실국장님들이 별도로 남아서 아마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시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도 현장에서 우리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 24시간 비상근무에 굉장한 피로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지역 내 소식을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고 특히 지역 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인들도 이 어려움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도 못 끼시고 그냥 고맙습니다.